안녕하세요. 색소폰아미의 재즈여 전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재즈여 전사가 학수고대하던 색소폰아미 전사님들을 위한 박치 잡는 리듬 트레이닝 그 첫 시간인데요. 이 리듬 트레이닝 강좌는 말 그대로 좋은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 훈련을 하는 방법을 재즈여 전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색소폰아미의 핵심 강의입니다. 자, 그럼 음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리듬들을 정확하게 악기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 악보상에 기보되는 여러 가지의 음표와 심표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즉 박자 리딩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를 사용하여 성악 또는 기악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연습이나 연주를 하기 위해 악보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악보상의 음표들을 보고 계산을 한 다음 내가 다루는 악기로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보를 보며 연주를 하기까지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악보상의 음표들의 길이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계산된 음표의 길이들을 게으름과 동시에 읽어낼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악보를 읽는 동시에 손으로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취미로 악기를 다루는 아마추어들이 이 3단계의 훈련을 동시에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박자와 리듬을 악기 없이 입으로 소리내어 연습하는 박자 읽기 훈련을 먼저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박자 읽기 훈련들은 리듬이 주가 되는 베이스 또는 드럼과 같은 타악기들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훈련으로, 관악기와 같은 단선율 악기들도 좋은 박자와 리듬감을 위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지금까지 나는 전공자가 아니라 취미나 재미로 배우는 아마추어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박자 공부와 리듬 연습을 등한시 하셨던 우리 전사님들, 또 박자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더라도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 고민만 하셨던 우리 전사님들 모두 이제 재즈여 전사의 박치 잡는 리듬 트레이닝 강좌를 통해 더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리듬 트레이닝의 1강부터 3강에서는 에센셜 엘리먼트 교재의 마지막에 나오는 리듬 스터디의 내용들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에센셜 엘리먼트 교재는 세계 최대의 음악 출판업체인 미국의 할 네오나드에서 나오는 색소폰 교재 시리즈로 재즈여 전사가 19년 동안 한결같이 애정해온 박자, 리듬,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 등 클래식과 재즈의 색소폰 연주법을 기초부터 고급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교재입니다. 이 에센셜 엘리먼트 교재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연습 방법은 추후 색소폰아미의 또 다른 강좌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센셜 엘리먼트 북 1권의 리듬 스터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권 교재의 리듬 스터디에서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 이렇게 4분음표를 분모로 가지고 있는 3가지 종류의 박자들을 먼저 다루었고요. 사용되는 음표들은 온음표, 점 2분음표, 2분음표와 2분 쉼표, 점 4분음표, 4분음표와 4분 쉼표, 그리고 8분음표와 8분 쉼표들입니다. 그럼 먼저 박자표의 강약에 의한 셈여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4분의 4박자의 셈여림은 강약, 중강약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이 셈박이 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은 약박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왈츠라고도 부르는 4분의 3박자의 셈여림은 강, 중강, 약으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박으로 가면서 세기가 점점 약해지는 박자이고요. 마지막으로 비교적 빠르고 경쾌한 동요 등의 짧은 곡들에 자주 사용되는 4분의 2박자의 셈여림은 강, 약으로 4분의 2박자에서 두 마디를 붙여놓으면 4분의 4박자와 동일한 박자처럼 느껴지지만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의 셈여림을, 4분의 2박자는 강약, 강약의 셈여림을 갖고 있는, 비슷하게는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박자로 인식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문리버를 4분의 2박자, 그 다음 4분의 3박자,
마지막으로 4분의 4박자에 맞춰 연주를 해볼 텐데요. 우리 전사님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포인트는 한 마디 안에 한 박의 단위인 4분음표가 2개, 3개, 4개로 바뀔 때마다 멜로디는 같아도 달라지는 박자의 샘여림에 의해 곡의 전반적인 리듬과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그 차이점에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박자에 맞춰 연주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보상의 음표들만 보고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정해진 박자들의 샘여림을 연주자가 최대한 지켜가면서 연주를 해주어야 그 곡의 리듬이 더 살아나고 단순한 멜로디의 곡이라도 더 완성도 있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리듬을 구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음표를 보고 박자를 읽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박자를 연습할 때는 먼저 입으로 음표와 쉼표의 길이를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주를 하기 위해 악보를 보고 연습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또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악보들도 한 번에 바로 연주할 수 있는 초견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아주 탁월한 훈련이 되므로 우리 전사님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음표들의 박자 읽기입니다. 온음표, 음표의 길이는 4박자입니다. 그 다음 점 2분음표, 음표의 길이는 3박자가 됩니다. 그 다음 2분음표, 음표의 길이는 2박자가 되겠죠? 그 다음 점 4분음표, 음표의 길이는 1박자 반이 됩니다. 그 다음 4분음표, 음표의 길이는 1박자입니다. 그 다음 8분음표, 음표의 길이는 반박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8분음표 2개가 묶여있다면 따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혹 8분음표를 읽을 때 따가 아닌 딴으로 배웠거나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딴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딴으로 읽게 되면 니은의 받침 때문에 발음이 짧게 끊어져서 연주를 하게 되면 특히 느린 템포의 발라드 같은 경우 8분음표의 멜로디를 레가토가 아닌 메조 스타카토처럼 음들을 끊어서 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쉼표입니다. 한 박자의 4분 쉼표는 쉬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2박자의 2분 쉼표는 쉬고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8분 쉼표는 라고 읽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8분 쉼표 다음에 8분 음표가 바로 나오는 싱코페이션 리듬은 따가 되게 됩니다. 결국 8분 음표의 따는 박자를 세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며 8분 음표, 즉 반박자가 늘어날 때마다 R을 붙여서 박자의 길이를 보태서 세워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3박자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점 2분음표는 8분음표가 6개가 들어가고 한 박자 반의 길이가 되는 점 4분음표는 8분음표가 3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 음표를 보면서 자동으로 인지가 돼야지만 악보를 본과 동시에 정확하게 음표의 길이를 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번음표를 박을 세는 단위로 인식을 하는 것이 박치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결론은 음악에서 박자는 산수와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과 같이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낸 후 다양한 여러 가지 리듬들을 연습과 훈련을 통해 순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박자를 세는 정확한 방법을 모른다면 당연히 조금만 복잡하고 어려운 리듬이 나와도 회피하게 되거나 엉터리로 불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의 아마추어 색소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0.4번음표, 즉 한 박자 반의 길이를 연주할 때 이 길이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조금 덜 불거나 혹은 조금 더 불게 되는 현상인데요. 특히 8분심표 다음에 싱코페이션으로 반박자 쉬고 이 0.4번음표를 불어야 할 때는 박이 뒤집히거나 음표의 길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상이 더 심하게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박자를 셀 때 박을 세는 단위가 없이 이쯤이면 되겠지 하고 음표들의 길이를 대충 감으로 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악기를 다루는 테크닉 또는 연주자의 감정, 소울, 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연주를 하면서 연주자의 감정을 어필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본기가 다져져야지만 좋은 리듬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리듬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 듣는 사람들은 연주자의 멋진 그루브를 느끼게 되고, 여기에 연주자가 최종적으로 고난이도의 테크닉 또는 감정과 에너지를 충분히 쏟아내어 연주를 하게 되면 청중들은 이때 연주자의 소울을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주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갖고 있는 feel 또는 내 안에 충만한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박자를 정확하게 불 수 있는 리듬 훈련이 무조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리듬감을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훈련으로 메트로놈에 맞춰 먼저 구두로 4분의 4박자의 리듬 읽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메트로놈의 첫 박이 도드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매 마디가 흘러갈 때마다 마디의 첫 박을 놓치지 않고 꼭 인지를 해주셔야 더 좋은 리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2, 3,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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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따, 따 1, 2, 3,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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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따, 쉬고 따, 쉬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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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따 1, 2, 3,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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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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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따, 따 1, 2, 3,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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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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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4분의 3박자의 리듬 읽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4분의 3박자는 마디의 첫 박에 조금 더 강세를 주는 것이 4분의 4박자와 헷갈리지 않고 3박의 왈츠 리듬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2, 3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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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따, 따, 따 1, 2, 3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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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제 4분의 2박자의 리듬 읽기 훈련을 해볼 텐데요. 4분의 2박자의 샘여림, 강, 약을 최대한 맞춰서 불어줍니다. 1, 2, 1, 2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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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1, 2, 1, 2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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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1, 2, 1, 2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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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1, 2, 1, 2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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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구두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다면 색소폰을 잡으시고 본격적인 훈련을 해볼 텐데요. 이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3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발박자는 무조건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발이 뒤집어지거나 엉키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발박자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 부분만 따로 연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분음표를 읽을 때는 따가 아닌 따아로 한 박을 2개로 쪼개서 발이 내려가는 다운비트의 박, 발이 올라오는 업비트의 박의 길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길이로 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분음표를 음악에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음표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분음표의 길이를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아마추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박자가 빨라지는 분들은 더더욱 이 사분음표를 더 주의하셔서 훈련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간혹 습관적으로 마디의 마지막 박에 걸린 음표의 길이를 꽉 채우지 않고 조금씩 짧게 불거나 아니면 마디가 끝날 때마다 마디 사이에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호흡은 쉼표가 있다면 마디 사이가 아닌 쉼표의 자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 연주에도 그대로 묻어나게 돼서 결국 멜로디가 끊기면 안 되는 부분에서도 습관적인 호흡 때문에 결과적으로 멜로디의 감정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습관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할 것은 음악에서 악보상의 쉼표, 그리고 쉼표가 없을 때 사용하는 호흡을 하기 위한 숨표, 이렇게 쉼표와 숨표 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쉼은 좋은 연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악기를 잡으시고 알토는 미들 G, 테너와 소프라노는 미들 C로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4분의 2박자의 리듬 트레이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으로 메트로놈을 150의 템포에 맞춰놓고 4분의 4박자 8비트 리듬 트레이닝을 해볼 텐데요. 아직 빠른 템포에서 안정적으로 부는 게 힘드신 전사님들은 120 정도로 템포를 낮추셔서 충분히 연습을 해주신 후 템포를 조금씩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재즈여전사의 박치 잡는 리듬 트레이닝 1강에서는 오음표, 점 2분 음표, 2분 음표와 2분 쉼표, 점 4분 음표, 4분 음표와 4분 쉼표, 8분 음표와 8분 쉼표 이렇게 6개의 음표들로 비교적 쉬운 기초 단계의 리듬 트레이닝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쉬운 리듬들이라고 해서 터부시 여기시고 훈련을 꼼꼼하게 안 해주신다면 앞으로 배우게 될 난이도 있는 리듬들을 습득하는 것은 더 어렵고 시간이 배로 걸리게 되므로 기초는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1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표의 길이를 정해진 박의 길이보다 절대 짧게 불지 말 것. 성격이 급하셔서 연주할 때도 자꾸 빨라지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녹음을 해서 본인의 문제점을 꼭 파악하고 빨라지는 박자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발박자가 꼬이고 엉키는 부분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발박자가 편해질 때까지 그 부분만 구간 반복으로 연습할 것. 안 되는 것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면 다음에 그와 비슷한 박자와 리듬은 계속해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박자가 온전히 숙련이 되었다면 메트로놈의 템포를 계속 올리면서 연습할 것. 더 좋은 리듬감을 위해 메트로놈을 최대 180에서 200까지 올려서 훈련을 해준다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리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재즈여전사는 다음 에센셜 엘리먼트 북2의 리듬 스터디를 훈련해보는 리듬 트레이닝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